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도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준비했는데요. 평생 살 안 찌고 사는 10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식물식은 살을 더 빨리, 더 쉽게 빼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의 맥두걸 프로그램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두 가지로 나뉜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기 바란다. 자연식물식을 그대로 따라주기만 하면 아무 노력 없이 살은 저절로 빠질 것이다. 다이어트가 혼자서 굴러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일 목표치에서 4에서 10kg 정도가 안 빠진다면 신속 감량법을 실천하기 바란다.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녹말 음식의 양을 더 줄이기만 하면 된다. 평생 살 안 찌고 사는 10대 원칙. 자연식물식은 기존의 다이어트에 비하면 아주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가 원래 먹던 대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식단은 과일과 채소, 녹말 음식으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동물성 식품을 없애라.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그리고 각종 동물성 기름 및 식물성 기름을 치워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음식들은 모두 고지방 식품이다.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이 없다. 우유에 락토스라는 탄수화물이 약간 있지만 인간은 이것을 소화할 수 없다. 또한 우유에 든 단백질은 뼈의 손상을 가져와 골다공증을 일으키고 아토피와 같은 각종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배설할 때 칼슘과 결합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칼슘 결핍을 가져온다. 동물성 식품에는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식이섬유가 전혀, 그러니까 0.0001%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동물성 식품에는 또한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고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단백질 또한 위험할 정도로 많아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장 결석과 관절염 등이다. 둘째, 모든 종류의 기름을 없애라.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란다. 기름은 모두 액체 상태의 지방이다. 기름 1g에 9칼로리가 있다. 지방은 몸의 혈관과 세포 조직을 막아서 순환을 방해하고 체중을 늘린다.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암, 심장병, 당뇨병, 담낭 결석 등 질병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인간은 열매나 곡물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을 통째로 먹으면서 700만 년 진화해왔다. 공장에서 짜낸 정제 기름을 먹으면서 진화해 오지 않았다는 말이다.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그릇을 설거지해 보시라. 아무리 뜨거운 물로도 씻겨 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유독성 화학 세제를 써야 한다. 이와 똑같은 일이 당신의 뱃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셋째, 모든 고지방 식품을 없애라. 고지방 식물성 식품에는 각종 견과류와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콩가루로 만든 식품 등이 있다. 이들은 비록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지방이 많다. 당연히 지방 조직에 저절로 쌓인다. 포만감을 주는 탄수화물이 다른 식물성 식품보다 유해로 적다. 동물성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송에 나와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몸에 좋으니 많이 먹으라고 외치고 있다. 물론 보통 체중에 일반인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당신에게는 안 된다. 머리에 기름기가 많은 뚱뚱한 채식주의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런 음식을 비롯해서 빵과 과자를 열심히 먹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지방을 먹으면 몸에 고스란히 지방으로 쌓인다. 넷째, 모든 밀가루 식품을 없애라. 곡물은 통곡물이 정답이다. 모든 종류의 빵, 쌀로 만든 떡, 베이글, 파스타, 프레첼, 크래커 등을 없애라. 덜 가공할수록 덜 정제할수록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이다. 통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음식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곡물의 속살이 위와 장에 쉽게 노출되어 많은 영양분이 흡수된다. 이 때문에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급격하게 늘린다. 당연히 인슐린과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 음식은 칼로리 흡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과 혈당을 무려 3에서 4배까지 증가시킨다. 둘째로 곡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을 낮추며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고 배설을 촉진시켜 변비를 치료하는 바로 그 식이섬유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다섯째, 통곡물과 감자를 먹어라. 모든 통곡물은 녹말식품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이다.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아주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해주며 췌장의 인슐린 생성을 감소시킨다. 여섯째, 각종 콩을 섭취하라. 대두, 완두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 피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을 잘 녹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은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혈관에 천천히 흡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콩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장의 끝부분에 있는 회장에서 소화되는데 이 회장은 주로 음식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도록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콩을 먹으면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된다. 다음 식사 때까지 4에서 5시간 정도는 전혀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포만감을 주고 천천히 소화시키는 성분 때문에 혈중 인슐린 수치를 항상 낮게 유지시켜준다. 수동 믹서기로 갈아 먹거나 절구로 으깨어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전기 믹서기를 사용하면 높은 열로 인해 콩에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일곱째, 녹황색 채소를 식단에 3분의 1 이상 채워라. 초록색과 노란색 채소는 칼로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식단에서 칼로리를 낮추고 싶다면 다른 식품 대신에 녹황색 채소로 바꾸길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맛도 없는데 억지로 먹으라는 말은 아니다. 가능하면 이런 색깔 중에서 당신 입맛에 좋은 것을 선택하길 바란다. 여덟째, 요리하지 말고 신선한 것 그대로 먹어라. 요리를 하면 복합 탄수화물이 소화되기 쉬운 달콤한 단순당으로 부수어진다. 곡물이나 채소 또는 과일도 요리를 하면 더 달콤해진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발화된 곡물을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요리하면 훨씬 달콤한 빵을 만들 수 있다. 요리를 하면 음식의 입자가 일반적으로 작아진다. 단순당과 같은 입자의 음식은 소화를 촉진시킨다. 당연히 인슐린과 글루코스의 양을 늘려서 살을 찌게 한다. 따라서 당신이 살을 빼고 싶다거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살아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기 바란다. 생식을 하면 살이 더 빨리 빠진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도 필요 없다는 속담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하루에 과일 2가지 이상을 먹기 바란다. 또한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파 등은 언제나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 아홉째, 말린 과일과 주스를 피하고 살아있는 과일을 먹어라. 과일은 우측표에서 보듯이 통곡물에 비해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 과일은 맛이 아주 좋아서 하루에 20개 이상 먹을 수 있고 살을 빼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일을 가공해서 과즙이나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부수어지거나 제거된다. 당연히 혈관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과일즙도 실제 과일보다 인슐린을 더 높이지만 과일 주스는 인슐린 생산을 가장 빨리 증가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자.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가능하면 천연 과일을 갈아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먹기 바란다. 아시다시피 마트에서 100% 천연이라는 상표를 붙이고 당신을 유혹하는 주스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설탕 덩어리일 뿐이다. 말린 과일은 또한 칼로리가 농축된 음식이다. 수분을 빼서 말린 과일은 조직이 꽉 차 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3개의 신선한 살구를 먹는다면 똑같은 시간에 당신은 10개의 말린 살구를 먹을 수 있다. 우리는 매일 TV를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칼로리를 먹어대고 있는 것이다. 10번째, 설탕 종류를 절제하라. 단순당도 살을 빼는데 방해되는 음식이다. 단순당은 2가지 방식으로 방해한다. 첫째, 칼로리가 많아서 몸의 지방을 태우기가 쉽지 않다. 둘째, 인슐린의 생산을 강하게 촉진한다. 인슐린이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일을 한다. 1티스푼의 설탕에는 16칼로리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다. 이 정도의 작은 칼로리를 제거한다고 해서 체중 감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음식의 표면에 설탕을 약간 뿌려 먹는 정도는 허락한다. 그러나 요리를 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것은 금지한다. 당연히 설탕과 지방이 같이 섞인 음식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훨씬 더 많이 널려 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쿠키, 초콜릿 캔디 등 설탕과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은 수도 없이 많다. 정제 설탕도 문제지만 지방이 듬뿍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인슐린 생산을 촉진시키고 지방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간다. 결국 엉덩이와 배 둘레에 지방을 축적한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의 98%가 설탕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거의 대부분 설탕과 지방과 나트륨과 함께 범벅되어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먹는 방법 5대 원칙. 첫째,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어라. 둘째, 풀을 뜯듯이 여러 번 먹어라. 셋째, 소화할 시간을 남겨두어라. 넷째,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라. 다섯째, 밥상의 가짓수를 적게 하라. 일일 운동 계획은 이렇게 채워라. 1. 하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지 말고 운동을 하라. 2. 돈을 들여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3. 특히 좋아하는 운동을 골라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즐기는 습관을 가져라. 4. 강력히 추천하진 않지만 때론 운동기구를 사는 것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권할 수 있다. 5. 헬스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 6. 운동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7. 댄싱 또한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다. 8. 산악회나 하이킹 클럽에 가입하라. 9. 건강 수첩을 만들어라.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지금 살을 빼고 근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걷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뛰고 산을 올라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700만 년 진화해온 몸의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 요구를 묵살한다면 엄청난 몸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바로 앞에 두고 포기하는 셈이다. TV 연속극에 영혼을 팔리고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